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 헤드라인을 보면 공소 취소 부탁한 것이 그냥 막판 변수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번 전대에서 막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그러면 어대한이라는 그런 흐름이 무너질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했었잖아요. 일단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즉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과에는 좀 진정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정치인들은 그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그때 사과를 하고, 또 사과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실수했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단지 뭐 유감이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빠져나갔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 직접적으로 내가 아차 실수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크게 사과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해달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걸 거절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를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 자체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해에 관한 문제인데, 하도 나경원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약간 감정이 좀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별적 사건에는 개입을 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 한 예로 나경원 후보가 부탁했던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를 마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엄청 저항을 많이 했잖아요. 반대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마치 폄하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그런데 사실은 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어떤 솔직함, 진솔함, 이런 것들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사실 뭐 잘못했다고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걸 인정하고 이제 사과하는 모습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에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라디오 토론에서 공소 취소 요청을 했다는 것을 폭로했잖아요. 그렇게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친윤 세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득달처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 단톡방에서도 김정재, 윤한호, 이철규 이런 친윤 세력들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다지 큰 영향이 없고, 어차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거, 특히 과반되는 거, 또 그 이상 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태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는 원희룡 후보에게 좀 약간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이번에 딱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그럼 패스트트랙에 가장 앞서서 정했던 사람이 바로 나경원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저돌적으로 민주당의 한 걸음 막기 위해서, 민주당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여장부처럼 저렇게 한 사람이 나경원 후보구나,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희룡 후보 측의 표가 나경원 후보에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원희룡 후보에게 저는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기소를 했을 때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자랄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깊게 파고들면 그 밑에 저변으로 가면
원천적으로 대통령이나 할지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원희룡 후보가 지금 윤 대통령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치른단 말이에요. 자기 옷은 없어요. 자기 정치 색깔은 이미 전당대회 이전에 싹 지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뭐 문자도 마찬가지고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고 원천적인 밑바닥 가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공격 자체는 자기 살을 깎아먹는, 갉아먹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그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차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될 건 뭐 당연하고 또 압도적으로 당연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득권, 구태의 어떤 저항이 이렇게 심하구나. 심지어 홍준표 시장은 뭐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까지 막말까지 하잖아요. 아무리 홍준표가 막말의 끝판왕이라고 하지만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는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거든요. 그만큼 어떠한 개혁과 혁신 그리고 기존에 정치된 당이 변하려고 하면 이처럼 구태적이고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 크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극복을 해야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이랄지 또 대선에 나갈 수 있고 대선 승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심 그리고 민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도 이번에 전당대회처럼 어대한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한동훈이다. 이런 기류, 흐름이 딱 형성이 돼버리면 아무리 구태라지 기득권도 더 이상 한동훈 후보를 흔들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는 좀 많이 시끄럽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주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